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익종입니다. 이강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기 전까지는 좀 힘들게 들으신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잠을 다 깨워주셨어요. 저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짧게, 그래서 말재주가 없다는 게 가능한 드러나지 않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27%, 2017년 기준으로 27%인데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세계 10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세계 GDP 수준에서 10위라고 그러고 그 전에 2017년에는 12위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2017년 기준으로 캐나다, 한국, 러시아,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만 빼고 다 GDP 비중이 낮습니다. 뭐 10% 정도, 10%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 천연 자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GDP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덩치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되게 높은 편이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도 우리보다 낮아요. GDP 비중, 제조업 비중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예외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29%. 그에 비하면 그런 걸 비춰보면 우리가 대단히 세계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셈인데 이거의 기원은 뭐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에 있고 특히 중화학공업화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화학공업화는 이제 13년 1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오늘 미리 김대중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화학공업화와 10월 유신은 동전의 양면 같이 가는 거죠.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많이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이 10월 유신과 중화공업화로 가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그 전에 한 3, 4년간의 중요한 정세 변동, 국내 정세 또 국제 정세 이 변동이 있는 겁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볼게요. 62페이지에 사진이 좀 작은데 왼편에 있는 게 이제 66년도 11월 1일에 이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서울을 방문해서 박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근데 미국으로 가면은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와서 맞아줘야 되는데 어디였냐면 샌프란시스코였어요. 닉슨은 휴가를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호텔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진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사진인데 66년도에는 한국의 위상과 중요성이 굉장히 컸어요.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우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 시절에는. 그러다가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박정희 패싱입니다. 패싱.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패싱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패싱이에요. 그러니까 66년도 사진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쉬워서 이러는 모습이고 막말로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는 모습이고 박 대통령은 이제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사실은 미국이 필요로 했던 거는 월남전에서 한국 병력을 많이 보내라는 겁니다. 60년도에 이미 100만 부대를 보냈어요. 100만 부대를 보내서 5만 명이 가 있는데 이 67년도에 와서는 또 보내달라고 합니다. 한개 사단을 더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걸 만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한 여단 규모로 보내자 이렇게 67년도 말까지 합의가 됐었어요. 당연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지원이 오겠죠. 그런데 68년도 초에 아까 나왔지만은 1.21 사태라든가 이런 게 터졌고 월남에서는 부정공세라는 게 터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확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까지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됐던 거고 어부지리로 이제 닉슨이
이제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그 민주당 후보를 꺾고 이겨갖고 됐는데 뭐 개인적인 좀 섭섭한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동원 외무장관의 회고록에 보면 박 대통령 때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닉슨이 그러니까 야인 때 방문을 했었는데 잠시 밥도 안 먹이고 같이 이제 환담한 다음에 그냥 차 한 잔 먹여가지고 그냥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막 홀대를 당하는 걸 보고 그때 섭섭하게 한 게 뭔가 영향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69년도에 보면 표정이 아주 두 분 다 굉장히 냉랭합니다. 서로 딴 생각하고 있는 이런 표정이고요. 뭐 미국 철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결정적인 거는 그 미국에 있는 한 한국사 학자가 이제 밝혀진 논문에 의하면은 그 중국 방문을 할 때 닉슨이 이제 중국 방문을 72년도 2월달에 하는데 그때 이제 하기로 했을 때 계속 가는 길에 한국을 들러서 서울을 들러서 가라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버리는 모양새가 되지 않게 한국도 신경을 쓴다는 모양새가 되게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데 이 71년도 12월 2일에 통보를 해줘요. 미국에서 안 들러서 그냥 간다. 한국 들을 뭐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나흘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2년도 10월에 이제 10월 60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제 정치상의 어떤 고립감 같은 거 이런 그 속에서 홀로서기 한국이 어떻게 홀로서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위기의식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정세인데 67년도 선거에서는 대선 총선 다 박 대통령이 압승을 했거든요. 총선에서는 사실 좀 무리를 해서 개헌을 염두에 두고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3분의 2 이상을 얻었고 하도 이제 부정선거 시비가 나니까 몇 명은 아예 강제로 사퇴를 시켰습니다. 의원직 공화당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사퇴시키기까지 했는데 이 71년도 선거에서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어쨌든 박빙의 승부 끝에 표차는 상당히 났어요. 80만 표가 났지만 박빙의 승부 끝에 이겼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폭 신민당이 약진을 했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알고 바로는 장덕진인가 뭐 그 사람 유일하게 그때 소선구에서 한 명 뽑을 텐데 장덕진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한 명만 당선이 되고 다 야당이 당선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민주주의 어떤 약점인데 4년 동안의 고도 성장으로 엄청난 말하자면 이 혜택이 국민들한테 간 건데 67년부터 해서 71년까지. 근데 국민들은 고마울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뭐 밥 먹게 된 거는 뭐 내가 이래서 당연한 거고 뭐 장기 집권하면 안 되지. 네? 바꿔야지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전을 하고 국민의당 시도로는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못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나중에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뭐 그런 말씀도 했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후대에 어떻게 평가를 하든 또 이 국민들은 지금 국민들의 설득하고 호소하고 해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금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확 움켜쥐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10월 유신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은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대의제라는 게 껍데기만 남았고 어쨌든 이제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중앙공업화를 불과 10월 유신이 10월인데 중앙공업화는 그 다음에 1월이잖아요. 1월에 선언을 하고 73년부터 중앙공업화를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게 80년 사실 79년에 만 해도 이게 안정이 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80년대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고 안정화 정책을 피면서 그 중앙공업들이 이제 안정이 돼서 3조 호황을 이제 맞게 되는 그렇게 보면 최소한 10년 이상 한 15년 이렇게 가야 이 중앙공업이라는 게 이제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만약 10월 유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느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김대중 씨가 집권을 했겠죠. 그 다음 선거에서는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경제 뭐 이런 정책을 펼쳐서 농업을 우선 키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키우고 대기업은 뭐 어떻게
그때까지 한참 어쨌든 뭐 기다리고 그다음에 국제무역은 끊고 그럼 어느 세월에 이런 번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거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통념없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것도 3만 불의 삶을 누리는 것도 중앙고급화에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